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선생입니다. 정부가 10억 이상 아파트들의 대출 규제가 걸려있던 거를 내년쯤 풀려고 했었는데 그냥 올해 풀 계획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굉장히 기다렸던 대출 규제 해제인데요. 이 이슈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렇게 한국경제 기사가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집값 폭락에 1년 일찍 주담대 15억 대모 뽑는다. 사람들이 지난 정부 때 대선을 기다리면서 정권 교체해서 대출 규제만 풀리면 진짜 황금기가 올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출 규제가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 저금리가 정말 필수적인 거를 지금 이렇게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니까 전부 다 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나스닥 투자든 비트코인 투자든 서울의 아파트 투자든 전국의 아파트 법인 투자든 모든 그런 대출 이 자산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다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직장인이면서 재테크를 하는 입장에서 저도 작년 하반기에 상당히 이제 제가 능력이 좋아서 수익률이 이렇게 좋은 건가 착각들을 많이 했는데 말로는 연준이 봐주고 있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정말 그렇게 마음속 깊이는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주식 투자가 물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아파트 시장에서 10억 대출 규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15억 대출 규제가 언제 나왔느냐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19년도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옵니다. 12월 16일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15억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죠. 그럼 이제 원래도 서울 시내에는 40%의 대출만 해줬었는데 9억 이상의 아파트들은 이제 9억까지는 40%, 9억 이상에서 15억까지는 20%, 15억이 넘으면 0원, 그래서 0%의 대출을 해주는 규제로 강력하게 나왔었죠. 이 아파트 가격이 그래서 마디값에 수렴한다고 하는데 어려운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9억이라는 대출이 있기 때문에 40%를 빌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9억까지 사는 거고 9억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15억 구간까지는 20%만 빌릴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억짜리 집을 샀다고 치면 기존에는 9억에서 15억까지 6억분에 대해서 20%인 1억 2천을 빌렸고 9억 이하의 40%는 3억 6천을 빌리니까 총 4억 8천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억 100원만 넘어가더라도 그냥 0원이 되어버렸거든요. KB 시세 기준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아파트 가격들이 모이는 구간이 있어요. 취득세에서 6억이 넘어가면, 거래액이 6억이 넘어가면 1.1%의 세율에서 2.2%로 올라가게 되고 9억이 넘어가게 되면 3.3%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6억 이하의 거래를 하려고 하거나 9억 이하의 거래를 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었고 그 심리의 벽을 뚫게 되면 쭉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는데 덕분에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들이 15억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15억 이상을 지불하려면 대출을 내지 않고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만 있는 시장으로 변하는 시장의 구간이 15억이라는 기준이었습니다. 결국에 이 규제가 사라지면 15억의 그 구간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같이 살펴보려면 결국에 우리의 심리를 더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대출을 일으킬까? 집을 살 때 대출을 일으키는데 사람들이 왜 집을 지금 안 사느냐 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대출을 일으킬 때 집값이 오를 것 같을 때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일으킵니다.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상급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대출을 일으키는 거죠. 내가 가진 돈보다 내가 갖고 있는 집을 팔아서 얻는 돈에 합쳐서 대출금을 합쳐야 상급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15억 이상의 집을 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무주택자였던 분이 이제 대출 40% 해가지고 내가 집을 살래라고 내 전세금이 12억 원이었어 라는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보통은 내가 한 9억쯤 산 집이 12억이 됐거나 10억에 산 집이 14억 정도가 됐으면 그 집을 팔고 거기에 대출을 일으켜서 18억짜리 20억짜리 집으로 가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에 1번 조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집값이 오를 것 같을 때 대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이 어떻죠?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올리니까 모든 자산 시장이 나가 떨어지고 있고 집값이 오를 것 같지 않죠. 갑자기 폭락을 주장하던 분들이 경제 전문가가 되셨어요. 그동안 작년, 재작년까지 벼락거지라는 말로 자조적인 말들을 하고 한강뷰 아파트가 없으면 한강몰 뿐이다. 인생을 역전할 방법은 코인뿐이다라는 말들이 대세로 퍼져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집 없이 그냥 버티셨던 분들이 내가 내린다고 했잖아라고 본인 혼자 생각했던 거를 이야기하면서 경제 전문가들이 다들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값이 오를 것 같지 않은 게 대세 흐름이 됐죠. 오를 것 같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반토막 날 거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에 집값이 오를 것 같지 않기 때문에 12억에 작년 21년도 최고가를 봤던 그 12억 원의 집을 가진 분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집을 팔고 15억 이상의 주택으로 가고 싶어서 대출 규제가 풀리는 걸 보면서 나도 우리 집 팔고 옮길까라고 하는데 내가 내 집을 팔 때 작년, 재작년에 봤던 그 높은 가격에 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2019년 이전의 가격으로 거래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2022년 현재 그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20년도와 21년도에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던 거를 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는 팔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본인이 더 살면서 버티든가 전세를 주던가 하려고 하지 그 가격에 팔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 집을 더 싸게 판다 한들 더 상급지의 집을 싸게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섣불리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상급지의 집이 급매로 있다고 해서 그거를 먼저 살 자신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이 제 값에 안 팔리면 그 자금 기획이 다 틀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리가 얼어붙어서 한 단계 한 단계 그게 사람들이 영향을 서로 주다 보니까 대출을 일으키는 수요들까지 줄어드는 거죠. 당연히 정부도 이 부분을 감안해서 15억 규제를 그냥 풀어줘도 그렇게 갑자기 매수 수요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를 확신했기 때문에 풀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결국에 15억 규제 해제가 미칠 영향은 원래대로 상승장이었다면 12억에서 15억대의 아파트 가격들이 15억 이상을 향해 가는 그런 흐름들이 될 거고 15억대 아파트로 팔고 20억대로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15억 이상 구간이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들만의 시장이었던 게 이제는 좀 이렇게 밑에서 밀고 올라오는 그런 시장으로 바뀔 수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금리 인상기에는 모든 게 무용지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심지어 이렇게 규제를 풀어줬는데도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사람들은 더 긴장하고 정말 부동산 시장은 끝났구나. 앞으로 정부가 270만 호를 공급한다고 하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저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신축 아파트가 정말 많이 공급되고 인구는 줄어들고 할 거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그 주택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그런 심리에 눌려가지고 더더욱 공포에 빠져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저 무기만 있으면 이길 수 있는데라고 생각했는데 그 무기를 막상 쥐어줘도 이길 수 없는 모습을 보면 더 좌절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추세는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멈출 그 시점까지 계속 갈 것 같기 때문에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고 그 연준의 금리 전환, 금리 인상 이런 시기에는 백약이 무효하다. 15억 규제가 해제된들 어쩔 수 없다. 마찬가지로 미국이 그렇게 돈을 풀고 한국은행도 돈을 풀 때는 15억 규제를 하든 20억 규제를 하든 어쨌든 주택가격이 올랐었잖아요. 그런 흐름이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같이 이렇게 살펴봤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